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하나? 60대를 넘기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자식도 다 컸는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매일 뭔가에 끌려다니는 것 같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노후를 진짜 풍족하게 보내고 싶다면 무조건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끊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노후의 풍족함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옵니다. 그 여유를 가로막는 6가지를 끊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 과거의 미련, 의무감, 비교, 과한 기대, 그리고 죄책감. 이것들을 끊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노후가 시작됩니다. 끊는다는 건 관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60세가 넘으면 삶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자식은 독립했고, 직장은 은퇴했고, 이제 온전히 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부모 봉양, 직장 생활, 가족 부양. 그 모든 걸 해내면서 정작 나 자신은 뒤로 밀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에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살게 됩니다. 자꾸 누군가를 챙기려 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하고,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건 혼자 사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자식과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노후가 생각보다 외롭고 무겁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끊지 못해서였습니다. 시니어 심리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끊지 못한 집착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들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 김순자 67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3년 동안 매일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재우기까지. 엄마니까 당연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순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편해서 부른 거구나. 그날 밤 혼자 창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박철수 63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매주 등산을 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승진했어. 우리 손주는 영재교육원 다녀.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계속됐습니다. 철수 씨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꾸 자식에게 서운해지고 아내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이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 이 모양이지. 철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란 걸.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철수 씨에게는 훨씬 평온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이영희 70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평생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남편 밥상 차리고 남편 약 챙기고 남편 기분 살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니 하고 싶은 거 있어? 영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더랍니다.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평생 후회되는 거 있어? 30년 전에 공무원 시험 붙을 기회가 있었어. 시어머니가 반대하셨고 남편도 집안일이나 잘해라고 했어. 그래서 포기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어. 평생 다른 사람 위주로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세 분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실천하면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남의 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나이 값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른답게, 엄마답게, 나이답게 이런 말들이 당신을 가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타인 중심 자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로 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노후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승진도, 경쟁도, 평가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나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편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대구의 정미경 68세 씨가 그랬습니다. 평생 검은색 옷만 입었던 분이죠. 어느 날 손녀가 밝은 핑크색 가디건을 선물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입고 시장에 갔더니 아는 분이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엄청 밝아 보이세요. 미경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한테 관심 없구나.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과거의 미련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자꾸 그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과거를 계속 씹고 또 씹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무런 해결책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60대, 70대는 과거를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건 낭비입니다.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가진 정보, 상황, 능력으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종이에 후회되는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상징적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모든 과거는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입니다. 인천의 최영수 72세 씨가 그랬습니다. 40년 전 사업 실패를 후회하며 살았던 분이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사업 안 했으면 우리 이사도 안 갔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남편도 못 만났을 거예요. 아빠가 후회하는 그 일이 제겐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실패로만 봤는데 자식들은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걸.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의무감입니다. 손주를 봐줘야지. 자식들 집안일을 도와줘야지. 이 의무감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의무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을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식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해서 돕는 것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돕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 중 손주 돌봄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 6명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8명이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연습하세요. 이번엔 힘들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주면 상대방은 영원히 의존합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게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광주의 한경숙 65세 씨가 그랬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돌봤던 분이죠. 어느 날 몸살이 나서 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못할 것 같아. 엄마도 사람이야. 그 후로 주 2일만 손주를 돌보고 나머지는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이제는 엄마 고마워요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시선, 과거의 미련, 의무감. 이 3가지만 끊어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남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4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저 집은 자식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비교는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없는 것만 보이게 합니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왜 나이가 들수록 비교가 심해질까요? 젊을 땐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미래보다 현재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전부처럼 느껴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비교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여행 자랑. 이런 글들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은 다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SNS에서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들, 실제로는 10명 중 7명이 속으로는 외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비교를 끊어야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매일 자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따뜻한 집이 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비교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또 하나, 단톡방이나 SNS에서 벗어나 보세요.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시간에 내 인생을 돌보세요. 울산의 송미란 69세 씨가 그랬습니다. 동창회 카톡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이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한데 그 친구들이 당신보다 행복한지 어떻게 알아? 보여주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 미란 씨는 그날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평온해요. 5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과한 기대입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야. 나이 들면 외롭지 않을 거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는 상대에게 무언의 요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노후는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배우자도 나이가 들어 변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중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는 응답이 30%밖에 안 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루 10분 기대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기대치를 절반으로 낮추세요.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 거야. 한 달에 2번이면 감사해.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채우세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취미를 가지세요. 나를 채우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전주의 윤정아 71세 씨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야. 애들한테 빚진 게 아니야. 기대하지 말고 오면 고맙게 생각하자. 정아 씨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남편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대를 낮추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어야 할 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죄책감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일하느라 못 돌봐줬어. 좋은 교육을 못 시켜줬어. 한국 부모들은 세계에서 죄책감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문화에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는 믿음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 문화, 효 사상이 만들어낸 부담감이죠. 이 죄책감은 실제로 자식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미안해서라며 계속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죄책감과 책임감은 다릅니다. 책임감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죄책감은 과거에 묶어둡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용서 편지를 써보세요. 자신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처음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어. 이제는 좀 쉬어. 죄책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만 괴롭힐 뿐입니다. 제주의 강순이 74세 씨가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을 못 간 게 자기 탓이라고 40년을 후회했던 분이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간 거 하나도 안 후회해. 형보다 내가 더 잘 살잖아.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순희 씨는 그날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6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시선, 과거의 미련, 의무감, 비교, 과한 기대, 죄책감. 이것들을 끊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할 일 하나를 정하세요. 20분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나는 괜찮다 말하세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나를 만듭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혼자만의 외출을 하세요. 카페든 공원이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노후의 풍족함은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함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끊느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남의 시선, 과거의 미련, 의무감, 비교, 과한 기대, 죄책감. 이것들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킬 것은 많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용기 있게 놓으세요. 그 빈자리에 진짜 당신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참 많은 걸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남을 위해 살 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끊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당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